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8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성찬입니다. 네, 여름이 싹둑 잘려나간 것 같아요. 갑자기 가을 됐어요. 네, 갑자기 이제 반팔 입으면 좀 저 혼자 긴팔이네요, 근데. 이게 맞는 목장이에요 지금. 아직 적응 안 되는 목장. 전 추워요. 네. 반팔 벌써 그 넣기에는 좀 서운하고 그러니까. 옷장에 넣기에는 아직 좀 귀찮죠, 약간. 심지어 아직 못 입은 올 시즌에 못 입은 반팔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아까워요. 네. 그런 옷들은 앞으로도 안 입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될 텐데. 그럼 어떤 디자이너가 방송에 나와서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계속 안 입으니까 아깝다고 놔두지 말고 손이 안 간 거니까. 버리라고. 아니, 버리든지 기부하라고. 그 정리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못 버리겠잖아요. 아깝지. 그러니까 몇 번 안 입었는데. 그런 거를 모으는 상자를 만들래요. 아. 그래서 근데 그 쌓이겠네. 상자에서조차 안 꺼냈으면 그냥 그 다음에는 무조건 버리는 것으로. 그럼 나 되게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왠지 이제 살찐 다음에 살 빼서 입어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걔는 못 입어. 영원히 못 입죠. 그리고 이제 입을 때쯤 되면 이미 완전히 그 옛날 거 돼가지고 네. 내가 이걸 왜 샀더라? 네. 맞아. 사가 샀는지 있죠. 모르는 게 뭐 있죠. 샀는지. 내가 이걸 샀었나? 막 이런. 바지는 많은데 입을 게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옷 관리 잘하시고요. 네. 건강 관리.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진짜 감기 조심해야 돼요. 또 맞아요. 코로나에 헷갈릴 수도 있고. 네. 지난주는 손흥민 선수의 침묵 관련된 뉴스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많았어요. 저는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언론이 못 참잖아요. 그쵸, 못 네. 참죠. 뭐 기사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가 워낙 또 손흥민답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게 있어서 낯설죠. 네, 낯설죠. 그러니까 뭐 4경기 연속 골을 못 넣는 건 뭐 그럴 수도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득점왕의 침묵이기 때문에 기사가 되는 맞아.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침묵하는 건 일도 아닌데. 그렇죠. 침묵 좀 했으면 좋겠네. 침묵은 언제 깨나요? 그 골 침묵은 언제 깨나요? 꿀 침묵이요? 네. 기대해 주세요. 꿀침묵 얘기한 거였는데. 네, 꿀 침묵 기대해 주세요. 골 침묵을 기대하고. 기대하. 깨는 걸. 네. 예고했어 지금. 네, 예고했어요. 자, 먼저 축덕 토토. 이게 정말 사이좋게 역대급 기록이야 이거. 지금까지 빵 경기는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축구 담당 기자 출신 2명이 네.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3경기, 진영이가 4경기 맞췄습니다. 무승부를 2개나 맞췄어요, 진영이. 그러니까 무승부가 세 경기였는데 네. 저는 이제 무승부를 잘 안 찍거든요. 왜냐하면 A냐 B냐를 찍어야 되느냐 1번이냐 2번이냐인데 1.5번을 찍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애매한 스탠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무승부는 기사가 안 됩니다, 잘. 무승부가 갈리길 바라기 네. 때문에 근데 제주, 울산, 대구, 김천 요런 무승부는 맞추기 되게 좀 어렵지 까다롭거든요. 않아. 네, 되게 예리한 시선으로 다 봤기 때문에. 전북 포항이 드라마틱했죠 좀. 그렇죠. 송범근의 그 마지막 선방은 정말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네. 자, 댓글부터 갈까요? 네, 토기 52님이요.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지만 마지막에 매는 주바페 뽕 PD님 유유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이미 찾고 들어왔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차였어요. 네, 이미 찾고 아니, 들어왔어요. 어제 박진영 PD 잠깐 만났었는데 일부러 숨겨두겠다고. 그러기에는 너무 대놓고 있죠. 너무 대놓고 해놨는데. 네. 기대해 주세요. 숨겨지지 않았구나. 숨기지 않았는데 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긴 거 숨겨놓고 자기도 모르더라고요 아까. 제가 저를 속였네요. 네, 웃기네요. 레일첼 유님이 현 감독이 터치는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어제 훈련 때 얘기해 주셨다 그랬음. 어쨌든 오늘 예고 많이 하는데? 네, 배웠습니다. 네, 진님이요. 김민지 아나운서님께서 남편보다 시은 아나운서님이 더 축구 얘기 많이 했다고 하던데 어떤 정보를 얻으셨나요? 지난번에는 배성재 아나운서님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먹는 영양제 물어보셨던데 그래서 시은 아나운서님 어떻게 챙겨 드시면서 체력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성재 선배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건 듣지 못했고요. 저보고 약간 너 따위가 그런 걸 왜 묻냐 이러면서 무시를 해서 커트당했고 이번에 민지 선배님께는 박지성 해설위원님은 뭘 또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안 먹어본 게 없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최악인 것들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일 최악인 건 잉어 젤리. 잉어 젤리? 잉어 젤리. 잉어 젤리가 진짜
너무 비리죠. 비리고 그게 최악으로 남는다고 보양식인데 하더라고요. 잉어가 네. 푹 고우면 약간 좀 국물이 그 비계가 뜨면서 근데 그런 게 있나 봐요. 끈적끈적하거든요. 예.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개구리 또 많이 먹은 걸로 유명. 근데 저도 그 민지 선배 개구리 먹으라고 그래서 개구리요? 개구리요? 왜냐면 요새 제작진들이 저보고 맨날 장어 먹고 막 자라탕 이런 걸 먹으래요 저보고. 근데 어쨌든 먹지 말아야 할 것만. 영양제 물어봤더니 약간 먹방쇼 기이한 음식. 네, 근데 아니, 사람을 얼마나 바꾸려고 그런 걸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장진성님이 다른 방송사 이야기라 그렇긴 한데 나 혼자 산데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 생활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울버햄튼 구단 측도 협조 잘해줬는지 구단 내부를 다 공개했습니다. 보면서 클럽하우스와 훈련장이 너무 좋다는 거랑 PL 중위권 규모의 팀이 이 정도인데 빅클럽들은 얼마나 더 좋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뭐 이거 뒷얘기 좀 잠깐 해드리면 오, 그 황희정 황희정승? 얘기를 했네. 황희정승 아니 이야기라네요? 황희찬 선수의 누나가 황희정 씨. 누나. 네. 그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구단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다고. 누나가 네. 누나 지금 뭐 오. 매니저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구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사실 조금 뭐 라커룸까지 공개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원래 잘 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또 이런 관심을 보인다는 거에 되게 그래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다고 하고 우와. 그다음에 뭐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사실 씀씀이나 이런 시설에 관한 투자는 사실은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진짜 좋더라고. 네, 그래서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밝히기를 굉장히 꺼려하는데 사실 안 나온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과학적인 부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샘플 하나 이제 우리 코로나 테스트 하듯이 선수들한테 그런 키트들을 다 나눠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귀 뒤에 같은 데를 찔러서 피 검사를 하면 피로도 물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다 산소 체크가 포화도 된대요. 뭐 이런 거. 좋다. 그 건강 검진 때만 하는 거잖아요. 거의. 알코올 농도 이런 거 네. 나오겠네. 이게 뭐 그러니까 키트 하나가 뭐 몇만 원 단위라서 우리 축구협회에서도 사실 좀 비싸서 도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뭐 그냥 구단에서 선수들한테 그냥 수십 개씩 주고서 뭐 또 우와.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수십 해서 그러니까 늘 이제 좀 사셔야 그 되겠어요.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부상 관리를. 그러니까 뭐 부럽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부럽죠. 네, 네, 부럽습니다. 좋다. 네. 가장 최근에 지은 스타디움이 토트넘 아. 굉장히 좋죠. 네. 거긴 거기- 얼마나 좋으려나. 그때 잠시 영상이 살짝 이제 사람 없을 때 네. 공개되긴 했었는데 거의 뭐 호텔이죠 호텔. 호텔을 품고 있는 경기장이죠. 우와, 좋다. 다크베이크님이요. 사이타마에서 펼친 관제탑 세레머니가 문선민 선수에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승패 원인을 한 선수에게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4강전 연장 후반전에서 문선민 선수의 너무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는 아쉬움이 남게 만드네요. 암튼 끝난 게임 선수들 모두 수고했고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선수들 그 기분 다 사이타마에 버리고 귀국하세요. 아쉬웠죠 좀 많이. 승부차기 하는 영상 그 이제 선수들이 차는 시선에서 본 영상 보셨어요? 네, 그 깃발 뭐 음. 어둠의 기운인가요? 그러니까 우라와레즈가 아무튼 너무 무섭던데? 뭐 세계적으로도 열성적인 응원들과 그래서 우리하고 또 ACL에서 맞붙을 때는 좀 극우 성향의 팬들이 이제 좀 우리를 자극하는 걸로 또 유명한. 그래서 우라완가? 예. 좌라와도 있는. 그거를 이겨내고 사실 승부차기를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시선 하필이면 또 그 홈 네, 팀하고 붙어가지고 네. 그죠? 아, 승부차기 진짜 최악이에요. 음. 고생하셨습니다. 젤리 드세요. 네. 지그리 진주 FC님이 오늘 김남일 감독의 사퇴 기사를 봤습니다. 차 안에서 오디오 클립으로 2번 화를 들으면서 왔는데 제대로 집중이 안 되더군요. 참으로 화가 나고 슬픕니다. 어쩌다가 이런 구단주를 만나게 됐는지. 강등이 문제가 아니라 축구단이 없어질 판입니다. 축구단이 없는데 강등, 승격, 승리가 다 무슨 의미인가요? 김남일 감독님 축구 외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전 패배 이후 인터뷰를 보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니 성남 팬 15년이고 1화가 손 뗄 때에도 걸기대회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이네요. 성남의 정말 오래된 팬이네요. 네. 뭐 심각하죠. 근데 심각한데 뭐 사실은 그렇게 또 큰 공감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맹에서도 솔직히 뭐
과거처럼 팀 하나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고 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진짜요? 뭐, 예, 또 새로운 팀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나이브하게 좀 보는 관점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또 일부 팬들 중에는 그러니까 물론 지난 라운드에 그 성남을 필두로 뭐 상대 팀인 수원 FC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모든 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성남의 지지를 호소하는 걸개를 걸기도 했지만 내심 자꾸 이런 시민 구단들의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특히 이제 시장 선거가 있는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좋은 기업에 매각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매각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거의 다 해체를 우려해서 또 그런 거니까요. 그래도 뭐 대전 같은 경우에 일단 하나은행에 매각이 됐던 좋은 또 선례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과거 9년 전에 그 성남이라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남 시민구단에 이제 성남시에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이런 이슈는 계속 굴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도 일단 이거는 생태계에 관한 우리 축구 생태계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고지를 성남으로 매각이 됐을 때 성남에서 유지한다는 그렇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성남 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성남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존폐기로 네.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구조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구단 네. 참 그래요. 대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또 시장이 바뀌셨고 과거의 경남도지사 시절에서도 그 축구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해체한다 그랬죠. 이야기를 하셨던 또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셨고 맞아. 그러면서 맞아요. 그 축구단 킬러. 그러니까 이게 시도민 구단들은 여름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 필요한 부분을 잘 보강을 해가지고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름 이렇게 시장이 막 바뀌고 나니까 추경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여름 이적 시장을 사실상 놓친 거예요.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를 좀 뭐 겪을 수밖에 없는. 사실 강원 FC도 위태위태했잖아요. 예산 삭감한다고 하고 네. 지난 시즌 또 강등 위기 맞으면서 이용표 사장이 그때 그 도의회 가서 연설할 때 감동적인 네. 멘트들을 날리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그 위기를 넘기면서 올해 거의 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2팀 중에 3팀이 강등될 위험을 안고 리그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뀐 그 그렇죠. 어떤 팀도 여름에 예산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좀 이따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K리그 응급실님이요. 저는 성남 팬들이 들어올린 구단 매각 반대 걸개를 맞은편 관중석에서 봤는데 곧바로 안전요원들이 와서 걸개를 내리려고 하며 실랑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수원 삼성 팬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걸개를 올렸을 때도 안전요원들의 제지를 받았고요. 물론 불손한 의도나 정치적 표현이 담긴 내용은 막아야겠지만 우리 구단들은 내용을 안 보고 너무 기계적으로 걸개를 막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단이 막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걸개 관련 규정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 혹은 정치적, 인종차별적, 종교적인 그 메시지를 담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즉각적으로는 일단은 경기 감독관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기 감독관이 저거는 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은데라고 해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그 사후에 판단을 했을 때 다 내리는 판단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냥 게시를 했었어도 됐던 내용의 수준이 것들이다. 다만 그게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이 걸려서 내버려 둔 다음에 사후에 징계를 하면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감독관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가 쌓여 나간다면은 조금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걸려 있는 문구들이 특히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쵸. 뭐 응원한다. 우리가 뭐 지켜줄게, 너희들은 네. 열심히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선수들을 응원하는 곧 내리라고.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랜만에 씩씩이님이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가지의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색 네. 질문. 오색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밥을 못 먹었어요 그때. 이강인 선수가 첫 도움에 첫 골까지 넣었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꼭 승선되길 희망합니다. 벤투 감독님께서 최근 모국에서 휴가 보내면서 유럽파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도 경기 직관이나 직접 점검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카타르 월드컵 승선하고 싶다고 한 걸 보면 벤투 감독님과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해봤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벤투 감독은 유럽에서 휴가를 즐기고 왔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지난주에 트로피 공개 행사 때는 뭐 모습을 잘 드러내셨죠. 지금 국내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 선수들하고는 뭐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하세요. 선수들하고는 뭐 때로는 통역을 대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3자가 통화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자주 확인을 하시고 또 소통도 하시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 측의 이야기로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여전히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벤투 감독이.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수로서 큰 꿈을 갖고 있고 당연히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니, 이강인 선수가 지금 거의 뭐 프로 데뷔 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의 이강인을 뽑지 않는다면 벤투 감독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나중에. 일단은 뭐 곧 이제 9월 12일, 13일 요 그 평가전에서 이제 이강인을 한번 테스트 해보느냐. 그러니까 요 12일, 13일 무렵에 아마 명단을 발표할 텐데 그거보다 일주일 전쯤에 아마 공문이 발송될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해외파기 때문에 그 벤투 감독이 이번에 소집을 하려면 공문 차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무렵이 되면은 그래도 조금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추석 때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맞아요. 전화기 꼭 옆에 두고 계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이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해외파 선수들은 벤투 감독님과 소통을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원희 선수 유튜브에 이동경 선수가 나왔는데 벤투 감독님이 해외파 선수들과 직접 통화도 한다고 하던데요. 자신의 구상에 있는 선수들과만 소통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내파 선수들과도 따로 소통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도 같이 읽어주세요. 네, 예비 명단 50인이 있다고 하던데 선수들은 50인 안에 자신이 포함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앞에 질문은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벤투 감독은 열심히 소통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K리그 선수들 중에 이렇게 뭐 외국어 소통이 좀 원활치 않은 선수하고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함께 해서 그 소통을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예비 명단 50인은 이번에 월드컵의 경우에는 예비 명단은 55명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통보를 피파에 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명단 발표가 그렇게 빠듯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3명의 명단을 이제 피파에 제출하고 나면은 피파가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달 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임박한 시기에 55명을 내기 때문에 이거를 피파가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55명을 명단에 넣으면 이 선수들한테 일일이 그럼 통보를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엔트리가 26명이죠 이번에는. 네. 오, 다음 질문이네요. 네, 카타르 월드컵이 26인으로 확대됐는데 골키퍼 4인 뽑을 수 있는지 3인만 뽑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4인 뽑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4인 뽑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벤투 감독이 코로나 시기에 엔트리가 약간 확대됐을 때 골키퍼를 4명을 선발한 경우가 덜어 있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골키퍼는 그래도 엔트리 안에 그래도 늘 3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거나 또 코로나 어떻게 보면 또 골키퍼들은 따로 또 훈련을 더 밀접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간에 요거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그 다음 주는 하성룡 기자 차례인데. 예, 하성룡 기자한테 좀 더 정확하게. 네, 제가 토스.
다섯 번째 질문. 황선호 감독님이 파리올림픽을 데뷔하기 위해 2001년생 이후 선수로 평가전을 데뷔한다고 하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 가능 멤버들 99년 2000년생들을 위한 평가전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나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데뷔 플랜도 알고 싶습니다. 그 9월 12일 혹은 13일에 그 A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바로 하루 전쯤 11일 전 정도에 이제 선수들한테 통보가 되면서 기자들에게는 보도자료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 SNS를 통해서 이번 소집 명단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선수들이 또 겹치는 선수들도 또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사실 이강인 선수는 협회에서 생각할 때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기 전에는 당연히 황선홍호에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황선홍호의 이강인과 뭐 우즈벡 23세 팀들이 평가전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사실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도 이런 게 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늘 A 대표팀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 어떤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기는 뭐 본인 개인적으로 갖고 있겠지만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요. 네, 다음 질문이요. 아구에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주 연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주 축덕숙덕에서 방송이 올라온 그날 오후 코스타리카와 카메룬과의 2연전 소식이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KBS 스포츠 뉴스를 통해 9월 국내 평가전이 흥행 수익만 고려해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정섭 대한축구협회 경영본부장의 인터뷰에서 유럽파들의 현지 적응 의미보다는 선수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감독님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아한 것은 최근 기사 보도에서 벤투 감독이 9월 A매치는 반드시 유럽 원정 평가전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상반된 양측 주장에 대해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설마 벤투 감독이 국내 평가전을 원할 이유가 있겠냐며 축구협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을 방패막이로 삼은 언플이 아닐까요? 아무리 벤투 감독이 한국말을 몰라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국내 평가전으로 다 정해진 상황에서 벤투 감독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오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월드컵 본선 32개국 중에 9월 A매치 2경기를 모두 홈에서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개최국 카타르조차도 원정에서 경기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축구협회에서 밝힌 벤투 감독이 국내 평가전을 원했다는 내용이 진실인지 확실한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 그래도 좀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설명부터 드리면 사실 뭐 제가 타사 기사를 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기사 조금 좀 앞뒤가 약간 좀 흐름이 매끄럽지는 않은 기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정섭 그 경영본부장의 멘트 인용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유럽파들의 현지 적응 의미보다는 선수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감독님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정섭 실장하고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 일단은 뭐 전화 녹취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짜깁기가 된 것이라고 일단은 악마의 편집이었던 건가 그러면? 네, 뭐 근데 일단은 무엇이든 보세요. 각각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감독님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따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유럽파들의 현지 적응 의미보다는 이거를 갖다 붙인 것 같네요. 네,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뭐 무슨 의미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축구협회의 의견,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을 축구협회를 통해서 그 취재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벤투 감독은 당연히 유럽 평가전을 원한 게 맞습니다. 유럽 평가전을 원했을 때의 1순위 조건은 이번 9월에는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좋은 팀과 상대를 하고 싶다. 이게 1순위였다고요. 그래서 32개국 중에 아프리카 국가 그러니까 지난번 6월에 우리 이제 브라질 등 이제 남미 팀들과는 해봤으니까 그리고 또 이집트랑 붙었었죠. 네, 근데 이집트는 사실상의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전이었다고 좀 보기가 어려우니 그렇죠. 이번 9월 평가전의 1차 목표는 아프리카 팀을 구해달라. 아프리카 적응력이다. 네, 그 다음이 장소다. 근데 이제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놓고 봤겠죠. 근데 일단은 그 진출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일단은 후보군이 좁혀졌고 그 상황에서 이제 유럽에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하느냐가 있을 때 그 다음 부분 설명드릴게요. 선수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 유럽에서 평가전을 하면은 그러니까 돈도 물론 있지만 훈련장의 시간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뭐 물론 뭐 오전 오후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리고 뭐 훈련장과 호텔 간의 이동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파주에 오면 선수들이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훈련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쵸? 이게 장점. 국내 훈련을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동아시아에 과연 제대로 와가지고 선수들이 정상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유럽에서 할 때보다 더 좋은 상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사실은 문제는 뭐 그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막 간신히 포장을 해주자면 그러니까 벤투가 그래 오케이 국내 평가전도 오케이라고 한 건 맞아요. 그거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결정이 됐을 때 올 시즌 K리그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많고요. 여름에 그렇죠. 굉장히 더웠고요. 여름에 비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으로 왔다 와서 또 시즌을 마무리를 하는 게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평가전이 결정된 다음에 그래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결국에 평가전을 하게 되면 관중이 없죠. 거의 사실상 무관중에 가깝게 경기를 치르게 되죠. 마지막 평가전인데 그래도 조금 더 국내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국내 팬들의 좀 응원 기를 좀 받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고려는 됐지만 여전히 뭐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또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는 그렇습니다. 네. 뭐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협회의 입장입니다. 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본선 진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2번의 평가전을 하는 나라. 그 의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는 사실 좀 약간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그런 해명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해외에서 했으면 좀 더 얻는 게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하고 그죠? 뭐 국내에서 하면은 우리 팬들의 응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낯선 환경에서 근데 응원은 어차피 우리가 원정 그렇죠. 경기이기 때문에 그 카타르에서 응원을 뭐 우리 홈팬들의 그렇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조금 그렇고 그건 이제 그 평가전 경기 할 때만 그런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K리그 일정을 고려한다면 뭐 당연히 K리그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왕 뭐 취재된 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유럽도 일정 빡세요. 유럽 일정 빡세죠. 네. 빡세요. 유럽 선수들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반쪽짜리 해명 정도. 네. 정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 뭐 그 말도 약간 맞아. 이런, 그 말도 그래, 일리는 그래. 있어 이 정도. 그래. 뭐 니네가 아주 망친 건 아니야 정도. 네, 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마지막 평가전은 국내에서 지금 치르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론 32개 11월 마지막까지. 네. 11월도 10월이 되겠죠. 국내파로만 하겠네요. 국내파. 그러니까 동아시안컵과 비슷한 성격이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국내 선수들한테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유럽 선수들은 오지 않습니다. 9월까지는 이해했거든요. 정말 9월까지는 그래 끝까지 응원을 잠깐만 받겠다. 찾아보면 요 정도는 있겠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제 그 마지막으로 테스트의 장과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월드컵 바로 앞에 기회를 준다고요? 기회를 줘. 아니 뭐도 뭐 무슨 다 알지 이벤트전도 않아요? 아니고. 거기서 월드- 진짜 뭐 골 5골 넣어도 월드컵 안 뽑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죠. 5골 넣으면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5골 넣으면 안 뽑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럼 상대국은 당연히 본선 진출국은 아니겠죠. 나라. 그럼 그 팀도 사실상 테스트를 위해서 오는 거면 네. 어차피 유럽파는 빠질 거고 그치만 그죠?
5골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제 뭐 우리의 상대인 가나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이제 소집 이후에 11월 14일에 소집이 되고 나면 17일 정도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지금 평가전을 스위스하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게 마지막 평가전이죠. 네, 그들에게는 그렇죠. 우리는 소집된 뒤에 선수들 컨디셔닝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현재의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쪽 뭐 근처에 가서 경기를 할 일은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뭐 부상 위험도 있고 뭐 이래서 네, 첫 부상 경기 위험. 전에는 네. 안 할 거라고. 네, 컨디셔닝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H조에 편성이 되면서 경기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시간을 조금 더 벌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나 그냥 결국에는 훈련에 매진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이 있는 해잖아요. 근데 아까 이 누구셨죠? 아구에로님도 지적하셨지만 KBS 그 기사 링크해 주셨고 제가 알기로 이거는 이제 스포티비 뉴스의 기사를 이제 그 링크를 하시면서 반드시 벤투 감독이 유럽 평가전을 원했다라는 이제 상반된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축구협회 홍보팀에서 또 조진다. 네. 30연. 자 시작했다 이정찬. 아니 자신 발언. 지난주에 너무 그래가지고 좀 오늘 전화 좀 받았을 텐데.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좀 협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협회의 변을 많이 얘기했는데 대변인 걸 다시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부터 본론이야. 아니 근데 메시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월드컵이 있는 해면은 그 여러 사람이 여러 채널로 그 일관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을 우리가 너무 2002년에 매몰돼 있다라는 비판도 들을 수 있지만 히딩크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어떤 때는 회장이 직접 어떤 때는 홍보팀에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를 각각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폭넓게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홍보팀장이 부재해요. 일단 그러면은 누군가가 대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정섭 경영본부장이 그 전에 마케팅 본부장에서 홍보 마케팅 본부장 출신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조금 게으른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서만 안 알면 확인을 또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팬들에게 여러 혼란을 주는 사실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거는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뭐 아유. 방패막이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이런 말이 얘기까지 나오겠죠?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정찬 기자 얘기했지만 약간 편집상에서 감독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홍보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근데 전화하세요. 정신 차를 여기다 할 수는 없어. 저한테만 하세요. 아니 정신은 좀 차려야 돼요. 누가 회장이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어쩐지 초반에 좀 이렇게 오늘 되게 무난한 필드를 붙이는 듯하더니 하지만 마지막에 나왔다. 빌드업이 싹 바뀌어버리네. 자,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길어지는 골 침묵, 줄어드는 출전 시간, 분수령 앞둔 프리미어리거들. 길어지는 골 침묵, 줄어드는 출전 시간 괜찮네요. 이건 제목이. 뒤에 분수령만 떼놓으면 분수령. 갑자기 올드해지네요. 갑자기 올드 갑자기 한계령 생각나면서 갑자기 뒤에서부터 마지막에 길어지는 제목. 상투를 확 틀어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끝냈어도 그냥 그러니까. 깔끔했을 것 같아. 미련을 갖지 마세요.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폰트 크기까지 줄였는데 길어지는 축덕 제목. 재미없어지는 제목. 분수령 앞둔 뻥으로 끝. 저는 하지만 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 경기 두 경기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봤죠. 특히 지난 경기 때는 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보였고 경기력도 그래서 그런지 더 좀 조급한 느낌. 슈팅 같은 경우. 그래도 뭐 요 근래 경기 중에서는 가장 폼이 좀 제정상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냐라는 뭐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항상 그 절정을 따져보면 좀 아쉽긴 했죠. 슈팅 일단 날카로움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 이제 평소 같았으면 넣을 것 같았던 그렇죠. 것들. 그 옵사이드 선언된 상황에서 골키퍼 1대1 상황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막히면은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반에 그 가마찬거 골대 위로 넘어간 거는 사실 잘 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그 주영무 선배가 얘기한 그 1대1 상황에서 뭐 추후에 옵사이드가 선언된 거지. 물론 본인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실은 기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옵사이드라는 걸 알아도 선수는 골대 안으로 넣어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은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후반에 이제 왼발 슛이 키퍼한테 막혔던 점, 요거는 날카로움이 확실히 좀 떨어진 걸로 보이죠. 그 왼발 슛은 그냥 골키퍼 너무 정면으로 갔죠. 네, 네. 그래서 골키퍼 선방이라기보다는 네, 선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뭐 누가 있었어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막았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날카로움은 확실히 떨어진 것 같고 본인은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보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쫓기는 듯한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에 뭐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고 기본적으로 좋은 공격수라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우리가 이제 숱하게 얘기했던 월드 클래스 공격수라면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에서는 골을 넣어줘야 사실은, 물론 그러니까 뭐 추후에 몰아치면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두 경기에 한 골 정도는 넣어줘야 그래도 우리가 아주 골잡이다. 뭐 골잡이다, 특급 골잡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4경기째 골이 없었던 부분은 아쉽죠. 물론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야 이미 검증이 된 부분이고 뭐 팀을 옮기거나 감독이 막 바뀌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전히 선수들과 감독으로부터 굉장히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고 몸 상태가 딱히 안 좋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 지금 그래요? 들어오기 전에 바로 물어봤는데 뭐 특별히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해요. 근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선수가 4경기 연속 골을 못 넣으면은 뭐 기사가 안 되는데 지난 시즌 득점왕이 4경기 동안 골을 못 넣고 있으니까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는 조금 분명해 보여요. 네, 저도 근데 뭐 골을 못 넣는 것도 낯설긴 한데 단순히 이게 골 침묵 때문에만 그 팬들이 염려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에서도 그게 진짜 드러나긴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요 근래 뭐 토트넘의 공격이 좀 원활하지 않다. 뭐 손흥민 선수만 못하는 것이 아닌 최전방에 있는 3명이 조금 더 다 뭔가 이게 패스 플레이가 뭐 유난하진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뭐 물론 그 예전에 막 손흥민 선수가 한참 막 스프린트 진짜 빨리 달릴 때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죠. 네, 뭐 원투 패스 진짜 짧게 들어가면서 만들어줄 때 그리고 이번 경기 그러니까 노팅엄전에선 적었지만 전 경기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우리 흔히 턴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볼 간수를 못하고 상대한테 뺏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조금 자주 비치니까. 첼시전 대박이었죠. 네, 그래서 다 뺏겼죠. 이게 너무 저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좀 안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본인도 그걸 되게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겠죠. 뺏긴다는 사실을. 그래서 공이 잘 안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안 가요. 손흥민한테. 네. 볼터치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적생이죠. 그러니까 팀의 스쿼드가 사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페리시치라는 베테랑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같은 포지션에 이적료 800억 원을 받은 히사르리송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롤이 조금 역할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기회를 많이 마무리를 하는 기회를 많이 잡았던 반면에 이번 시즌에는 측면에 조금 더 있으면서 케인이 좀 더 전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난 시즌에는 케인이 좀 내려와서 풀어주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페리시치 선수하고 롤이 겹치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페리시치 선수가 많이 올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자리에 페리시치 선수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혹은 페리시치한테 공이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800억 원짜리 선수를 불러왔으니까 이 선수를 그냥 벤치해둘 수는 없죠. 적절한 시장이 되면 이 선수한테도 기회를 계속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가장 먼저 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경기장 안에서의 공과 경기장에서의 그 시간을 공유하는 대상들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가는 공의 그 횟수가 좀 줄었고
이것도 물론 뭐 지금 4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불만은 그런 걸 수 있어요. 70분 여분대에 교체가 됐잖아요. 그 남은 10분대에 결국에 한 골만 넣었으면은 이런 거를 다 털고 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또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제 기량을 찾는 모습이 또 보이기도 했고요. 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던 강한 체력 훈련이 현재까지는 손흥민 선수한테는 조금 독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콘테 감독의 강한 훈련은 1월을 목표로 좀 잡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더 빡센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몸이 좀 힘들어서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뭐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는 있겠다. 아까 뭐 박진영 PD가 얘기한 대로 이번 시즌 토트넘이 초반에 조금 덜 그럭거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체력 훈련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해도 힘든가요? 힘들죠. 안 힘든가요? 너무 힘들어요. 젤리를 먹어야 돼. 참고해야겠어요. 잉어 젤리요. 개구리랑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죠. 두 경기씩 네, 이제 하잖아요. 월드컵까지 그냥 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해야 되는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가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럼 또 더 조급할 수도 있겠네요. 조급할 수 있죠. 그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처럼 막 모든 경기에 그리고 무리뉴 감독 시절에 한창 뭐 거의 그러면 모든 경기 90분씩 뛰고 혹사 논란도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또 좀 다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면서 근데 이럴 때 무리하면 부상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 선발에서 빠지더라도 교체 투입돼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또 전환점이 될 그럴 수도 수 있죠. 있죠. 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그동안에 뭐 폭풍 질주를 계속해서 그 동료들이 지쳐 있는 시간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뭔가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손흥민 선수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4경기 연속 골을 못 넣긴 했지만 지금까지 토트넘 입단 이후에 4경기 이전에 골을 넣은 적은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밖에 없네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13라운드 16, 17 시즌도 4라운드에 넣었구나. 그 이후는 거의 뭐 5라운드 이후에 골을 넣었고 2018, 19 시즌 13라운드. 이때 말에 13라운드에 첫 골을 넣었었고 이때는 뭐 아시안 게임 여파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조급해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만 잘 올라오면 그럼요. 되니까요. 네, 부상만 안 당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 손흥민 시즌 선수가 그 벤치에서 약간 흥분하는 모습, 불만이 가득한 모습. 불만 가득한 모습, 이런 모습은 생소했죠. 그렇죠. 그것과 이제 히샬리송의 그 저글링이 되면서 현지에서는 되게 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상대를 약간 그쵸. 약 올리는 거죠. 네. 과거에 뭐 네이마르 사포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브라질 선수들의 특징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드리블이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았는데 저글링이 굳이.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에버튼이라 웨스트햄전이죠. 네. 웨스트햄전에서는 콘테 감독이 이제 조만간에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갈 것이다. 네, 라는 그렇게 말했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벤치냐 했더니 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웨스트햄전에서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을 확 넣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나 혼자 산다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는 그 방송 분량은 늘고 있는데 출전 분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지금 뭐 게데스, 포덴스, 네투, 히메네스 다 포르투갈 선수죠. 팀이에요, 거의. 포르투갈 감독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독이 자국 선수들을 중용하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것,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이 경쟁이 정당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대요. 저도 사실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뭐 폼이 떨어졌다. 혹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첫 라운드에서 자기가 오히려 올리지 않는 그 톱 자리에서는 전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에서 플레이를 보면 진짜 출전 시간이 짧은 거지 그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를 안 주는 게 좀 야속하더라고요. 9월 2일까지죠. 일단은 이적 시장은 9월 2일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 있어서 막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일단은 황희찬 선수는 자신감을 갖고 있대요. 나 여기서 멘탈 하나만은 진짜 대단하다. 나 여기서 얘네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정당한 기회와 정당한 경쟁의 그 장만 마련이 된다면 나는 여기서 보여줄 수 이겨낼 수 있다. 있다. 근데 라고. 훈련 진짜 열심히 하던데. 그 리즈나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적을 바로 진행하기에는 그렇게 여력이 일단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전적인 네.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패닉 바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성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지를 정도로. 그렇죠. 지금 울버햄튼이 그리고 상당히 급하거든요. 지금 2무 2패로 지금 리그 19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번 전환점 팀의 공격에 있어서 전환점을 좀 더 수를 둘 수 있는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한테 이렇게 기회가 안 주어진다. 황희찬 선수가 이제 페널킥 실축. 네. 그리고 그건 좀 아쉽죠. 자신감을 좀 지난 경기에서 물론 상대가 잘 차긴 했지만 그게 어시가 돼버려가지고. 어시스트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운이 너무 운이 없었죠. 그런 부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찼을까?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또 성적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힘내라. 좀 더 출전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살고 있는데 또. 자, 이강인 선수는 뭐 거의 최고의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발부터 아주 좋습니다. 뭐 기가 막히던데요. 한 두세 경기만 더 뛰면은 개인 커리어 베스트 시즌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보던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성인 무대에서.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들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할 때 약간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모습이 불안하게 있으나 하죠. 심판의 손을 잡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쪼물쪼물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쪼물쪼물. 네, 하는 부분이 있으나 아직은 거칠어요. 네, 수비가. 있으나 그래도 일단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단점을 보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아기레 감독은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도 맡았었죠. 멕시코 대표팀 맡았었고 그 이런 선수들을 쓸 줄 아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핸디캡을 좀 갖고 있죠.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도.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에 비하면은 체구가 좀 작고요. 그러니까 그런 멕시코, 일본에서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단련했을 때 이 선수들이 퍼포먼스를 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강인 선수에게는 어떠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조금 풀어주면서 장기를 좀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잘 맞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이강인 선수는 사실 비시즌 동안에 팀을 떠나려고 그랬었어요. 그 리그 내 이적을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원했던 팀들은 사실 뭐 프랑스 리그나 이런 데서 좀 있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서 주로 거주를 했고 스페인 언어가 편하고 스페인 문화가 편해서 월드컵을 앞두고 큰 모험을 걸기보다는 스페인 리그 내에서 나한테 출전 시간이 보장된 팀으로 좀 옮기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안 옮긴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출전 시간은 또 확실히 늘어났으니까요. 더 잘해라. 뭐 아기레 감독이 우리 팀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다. 이런 평가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확실하게 주전 자리는 꽤 찬 것 같고 자신감도 훨씬 충만한 모습이고 그죠? 그 볼터치 하나하나가 다 날카롭고 아주 좋은 모습. 벤투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네. 사실 이선에서 약간 폼이 떨어진 몇몇의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들 대신해서 이강인 선수가 출전해도 전혀 밀리지 않고 그냥 조커로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만 따져봐도 지금 유럽 빅리그 5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잖아요. 뭐 나이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나서더라도 그런 경쟁력을 갖춘 선수가 좀 뽑히지 못한다는 거는 좀 의아하긴 하죠. 뽑겠죠. 네. 안 뽑기만 해봐. 자,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올림피아코스에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황인범과 함께 호흡을 맞췄고 황인범은 MVP 됐. 여전히 뭐 공격의 공수 조율을 하는 핵심.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리스 가서도 축구 가르치러 갔다고 워낙 도사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스 리그까지 다들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 몰라. 그럼 어디로 보는 거야? 다 짤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또 올림피아코스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던데요. 진짜 뭔가 이름은 진짜 이름은 많이 워낙- 들어봤잖아요. 네, 뭐 유로파 리그든지 뭐 그런 데 항상 나가는 봤었으니까. 팀이잖아요. 하여튼 황의조 선수도 좋은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까치는 철새가 아니다. 성남을 위해 하나로 뭉친 팬들. 오늘 다들 앞 제목들은 괜찮은데요? 뒷제목이 약간가요? 제목이 이거 그거 가져온 네. 거죠? 요 문구 이번에 네, 전북 현수막. 포항전 현수막에 쓰여 있던 가장 인상 깊은 이런 캐치하는 것도 문구였어요. 중요하죠. 맞아요. 까치는 철새가 아니다. 자, 일단 그럼 성남이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FC 요즘 잘 나가던 팀이었는데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승우의 골이 그렇죠. 묻혀버렸죠. 그렇죠. 이승우 선수의 골도 기가 막히긴 했죠. 잘 쳤는데. 진짜 뭐 천재성을 보인 네. 그런 골이었고 성남의 그 투지가 만든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또 김영관 골키퍼의 마지막 골대를 박아버리. 그거 골키퍼 진짜 너무 네. 짠하죠. 이 골 먹으면 골대 머리 박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그런 멘트는 뭐 하차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앞두고 진짜 비장한 각오로 하는 멘트들 같은데 그만큼 이제 그 이상의 팀이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또 정경호 감독은 나비 효과 얘기를 했고요. 까치 효과가 아니라 나비 효과. 날갯짓을 일단 시작을 했어요. 나비는 까치가 아니다. 네. 일단 뭐 전화 연결? 네, 해보죠. 자, 두목같이? 별명이 두목같이세요? 주장입니다. 두목같이. 무섭다. 두목같이 권순영 선수 전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늦었습니다. 전화가. 아, 괜찮습니다. 기다리셨나 봐요. 바로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부터 드릴게요. 예, 주영민입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이정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승리를 한 뒤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참 밝으시네요. 승리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지난 경기 어땠어요? 지난 경기요? 네. 굉장히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좀 한 곳에 힘을 모으려고 준비를 했고 그게 또 결과로 이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권순영 선수한테는 좀 뭐 낯선 위치이기도 했었을 텐데 이게 경기 전에 이미 감독님께서 그런 정경호 감독 대행께서 그런 주문을 하셨던 건가요? 뭐 평소랑 그렇게 뭐 다른 부분을 주문하신 건 아니고요. 뭔가 책임감에서 비롯돼서 그렇게 제가 좀 역할들을 경기장에서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평소랑 그렇게 다른 주문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네. 경기 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지금 김남일 감독도 이제 사퇴를 하셨고 네, 거기다가 뭐 지금 또 경기 전에는 또 많은 팬들이 또 걸개를 걸어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기도 했었는데요. 네. 좀 경기 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기사로 저희도 그 감독님의 사퇴 소식을 접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정경호 감독 대행께서도 같이 사표를 쓰신다는 뭐 기사도 나왔었고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구단에서 이제 정경호 선생님만큼 이제 수습할 사람이 굉장히 적임자이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감독 대행을 맡으셨는데 정경호 감독 대행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이 나가신 거 분명히 자기도 책임이 있고 굉장히 슬프지만 오늘까지만 슬퍼하겠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준비하자. 웃으면서 준비하자. 그게 또 감독님을 위한 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수들도 뭐 슬퍼할 겨를이 없이 이렇게 준비를 했죠. 오히려 또 김남일 감독님의 사태가 어찌 보면 팀을 위하신 거잖아요. 그게 또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 구성원들의 마음이 잘 모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경기에서 김영광 선수가 그 팬들의 걸개를 보고 큰 힘을 얻었다 네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권순영 네네. 선수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서포터즈 분들께서 워낙 열정적인 거 다들 아실 텐데 저희가 올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되게 쓴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쓴소리를 많이 하신 걸 들을 때 좀 기분이 안 좋고 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 경기할 때 몸풀러 나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너희는 경기에 집중해, 팀은 우리가 지킬게. 그걸 딱 보자마자 진짜 약간 뭉클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 새끼 욕도 내가 하고. 자기가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말들이죠, 다. 그렇죠. 남이 건드는 거는 용납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그런 문구가 정말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난 7월에 이제 시즌 첫 2연승을 질주하면서 그 반등의 신호탄을 쏜 시기로 그 롤링 페이퍼를 선수들끼리 이렇게 뭐 비슷하게 썼다고 하시던데 그 맞나요? 롤링 페이퍼 정말 서로 사이좋게 막 주고받고 그랬나요? 그때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어떤 형식이었나, 막 무슨 얘기가 오갔길래. 네, 익명으로 투표함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생각을 써서 이제 넣고 그거를 이제 아무도 빼지 못하게 하고 딱 미팅 시간에 오픈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분들도 선수들의 생각을 이제 공감을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셨고 또 이렇게 터놓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과로 또 나왔죠. 그 롤링 페이퍼에 쓴 내용이 그 팀에 대한 건의였던 건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점이 문제다. 약간 뭐 이런 내용이었나요? 그런 점도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선수들의 또 마음을 울리는 또 힘내자는 그런 말도 있었고, 뭐 감독님, 코치님한테 건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한테 건의하는 해주고 싶은 말들도 있었고, 여러 말들이 있었죠. 익명을 저희가 보장해 드릴게요. 권순영 주장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거 보장되는 건가요? 네, 보장 저희가 열심히 해볼게요. 네. 저는 뭐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좀 동료들한테 썼던 것 같은데 좀 좋은 영향을 주자. 지금 우리가 한마음 모을 때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데리고 좋은 곳으로 계속 좀 데리고 오고 좋은 말하고 그런 분위기를 곳곳에서 만들자라는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강남 가는 까치 이야기를 쓰셨군요. 내용이 좋아서 익명 보장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팀 내에서 소통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실제로 오늘 낮에도 영광이 형하고 곽강선 선수 이렇게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했고요. 평소에도 뭐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또 드라마틱한 반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못지않게 힘든 시즌을 되게 보내고 계실 텐데 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SNS라든지 아니면 또 공식적으로 아니면 또 비공식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좀 제 성격상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표현을 못 하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앞으로 10경기 남았으니까 또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면 저희 진짜 남아있는 모든 힘 쥐어짜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경기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언제까지나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경기에서 경기 끝나고 선수들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있는 모습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4경기 그렇게 한 경기씩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무슨 어떤 일타 강사님 모시고 조곤조곤하게. 정말 아주 발음도 좋으시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인데, 그러니까 그 권순영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그 팀의 주장을 많이 맡았었어요. 그래서 반장을 많이 하면 이렇게 조리 있게 하죠. 그러니까 화려한 선수는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꾸준한 선수? 그리고 동료 선수들한테 굉장히 그 신망이 두터운 선수고 할 수 있잖아요. 주장이 목표인 선수인가?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예요.
아무튼. 그러게요. 매력적이네요. 말하는 내용도 그렇고. 약간 이런 분은 이제 본인이 리더로 안 나서려고 해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리더로 추켜 세워 올려줄 것 같은 그런 분처럼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약간 패스를 되게 잘할 것 같은. 패스 잘해요. 패스 잘해요. 좋은 선수. 황인범 선수도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패스를 맞아요.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이용표 선수도 말을 굉장히 잘하고. 실제로 김남일 감독이 저한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안 된 얘기가 됐지만 내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순영 선수의 손을 먼저 놓는 일은 없을 거다. 나는 이 선수하고 끝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본인이 먼저 사령탑에서 내려오게 됐죠. 성남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축덕 토토는 성남만 찍겠습니다. 네, 성남만 찍겠습니다. 무승부 없어. 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경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 뽕PD 틀린 거 하나. 네. 뭘 틀렸죠? 인천과 서울의 경기를 인천과 포항의 경기로. 경기라고. 서울 있었나요? 그리고 바로 다음 줄에 전북과 또 포항의 경기를. 두 개나 틀렸어요? 그래서 포항이 더블 헤더를 한 것으로. 네, 더블헤더한 것으로. 포항이 2경기 한 걸로. 일단 선두 경쟁을 펼치는 일단 선두 울산이 제주와 1대1로 비겼고 그다음에 전북도 포항과 2대2로 비겼습니다. 네. 정말 힘들게 비겼죠. 아유, 진 경기였죠 거의.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서 ACL 후유증이 또 크죠. 사실은 전북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죠. 이겨야지 선두 경쟁에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만했는데.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비긴 것도 잘한 경기였어요. 내용상으로는. 저 뭐 경기 시간만 따지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3경기 연속 연장전. 연장 갔잖아요. 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한 경기 사실 더 뛴 거나 마찬가지다. 시간으로만 따져보면. 그리고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그쵸. 선수들의 또 상심이 컸을 거고요. 마지막에 송범근 골키퍼의 선방이 아주 눈부셨고. 그 다음에 인천이 서울을. 서울 이야기는 항상 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네. 특히 졌을 경우에 좀 하고 가잖아요. 네. 진영이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가요? 지금 말이 없어요. 평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중앙 수비수의 이 부상, 이제 이한범 선수가 떠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재가 좀 컸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저는 안익수 감독님의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K리그에 또 몇 없는 또 특색 있는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옹호하는 편인데 이날 그 김신진 선수의 그 중앙 수비수 기용은 좀 의아하지 않나. 물론 이제 거기 자리에 두 선수가 없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박동진 선수도 있었고 정 안 되면 기성용 선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김신진 선수에 대한 신임 때문인지 혹은 예전에 한 번 또 중앙 수비수로 기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첫 번째 골도 김신진 선수의 좀 아쉬운 그 옵사이드 트랩 그리고 좀 압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빼박 실책이었죠. 결국 그 두 실점이 이어지면서 아디가 그립죠. 에르난데스의 영입이 어쨌든 인천한테는 굉장히 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명주 선수 변함없이 그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또 수비력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천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인천이 지금 3위 아닌가요? 네, 초반에 반짝하는 줄 알았는데 4위군요. 포항이랑 1점밖에 차이 안 나네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서울 팬 뽕PD의 서울 입장에서의 분석을 들어봤고요. 네. 수원 FC, 강원인, 서울이 사실 지금 동점인데 이 세 팀 중에 한 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갈 가능성이 파이널 A. 스플릿에 갈 몇 경기 높거든요. 남았나요? 스플릿까지? 어디 보자. 4경기인가. 몇 경기 안 남았죠 지금. 네네네. 야, 4경기 그냥 살얼음판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강원이 좀 괜찮고요. 네, 강원이 좋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뭐 수원 상대로 아주 좋은 승부를 펼쳤죠. 그렇죠. 세 골이나 넣었네요. 일단 최용수 감독이 화력이 일단 신이 났어요. 일단.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골르면. 이거 맞나요? 김성용이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요새 그 양현준 선수가 이 움직임을 읽혀서 그런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또 U22 자원 김진호 선수가 날아다니고 있어갖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골을 딱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마다. 뛰어다니고 있나 보네요. 네. 좀 빨리 뛰어다니고. 까치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부러운가 봐. 그러니까 부러워요? 저희 뭐 성진이 있고 다 있어요. 저희도. 자, 이렇게 해서 K리그는 뭐 계속해서
그야말로 전북은 정말 빡빡해요 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ACL 다녀와서 더 힘든 독이 됐죠. 네, 독이 됐어요. 힘든 상황이 됐고 선두 싸움에서 울산은 뭐 비겨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중위권 싸움이 아주 뭐 드디어 올 시즌 울산이 드디어? 굉장히 지금 유력해지고 있죠. 네, 좀 승점이 17년 9점 차. 만에라고 하던데. 네, 진짜 울산도 뭐 아담 네. 들어오면서 확실히 네.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아담. 이부. 아니 아담 힘이 이렇게 좋다고 지난주 성능 선배가. 아담하지 않다고. 네, 아담하지 않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덕 토토를 해보죠. 자, 금토일 경기입니다.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아예 이제 이 친구가 실수할까봐 이제 일을 편하게 하려고 요 준비는 안 되나요? 복붙 해왔어요. 캡처를 해왔어요. 네. 캡처. 일정을 캡처해왔어. 지난주 이거 틀려가지고 맞아요. 머리를 나중에 막 인터넷 기사 캡처해 그냥 그대로 옮겨오는 거 아니야? 자, 수원 FC 대 제주입니다. 아, 이거 좀 수원 FC. 제주요. 저 수원 FC. 수원 FC 대 제주. 방금 익룡 한 마리가 나왔어요. 전 제주. 인천 대 강원. 시즌 2호 비상이네요. 날라다니네요 그냥 막. 이거 쉽지 않네요. 강원입니다 저는. 저도 강원. 무승부. 인천. 자, 포항 대 대구. 포항. 포항. 대구 진짜 이번엔 이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구. 김천 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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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천. 오. 아니래. 아니라는 것 같은데. B 울렸습니다. 서울 대 수원. 삼성. 서울. 저도 서울. 서울 해줘. 아니요 뭐. 아 이거 성남으로 찍어야 되네. 네. 성남 대 울산입니다. 성남. 성남. 권순영 선수 골. 성남. 자 오늘 되게 알찼던 것 같네 내용이. 네. 되게 많은 걸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성남이- 따뜻한 이야기부터 날선 비판의 이야기까지. 까지. 네, 가지. 온도차가. 기억에 남는 건 근데 그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회장이. 정신 차려 회장. 정신 차려야 돼요 회장은 진짜. 아 갑자기 또 열받네. 그게 근데 약간 이정찬 기자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기사에는 못 쓴다. 여기 와서 다 얘기하는 기사는 너무 순하게 써요. 그래서 제가 좀 독하게 고치곤 해요. 여기서 이렇게 독한 말 하시는 걸로. 학회용으로. 네. 이거 안 들으시겠지 이러면서. 음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